이게 제가 이제 신용위험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죠.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그리고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이퀄 신용위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4가지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럼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일상등락 손실위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시장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위험. 일상적으로 오를 등자 떨어질 낙자죠. 그 시장 가치가 일상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손실을 입을 위험, 특히 이제 자기가 산 가격보다 떨어져서 손실을 입을 위험, 이런 걸 이제 일상등락 손실위험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대로 써 있죠. 일상등락 손실위험이라 함은 그 자산의 시장 가치가 이상에서 거론된 폐품위험, 이상에서 제가 폐품위험 내지 채무불이행 위험 내지 신용위험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폐품위험과는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등락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등락하다가 그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을 보게 될 그런 위험을 일상등락 손실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유자가 어떤 손실이냐면 자본손실을 입을 위험이에요. 자본손실을 입을 위험. 그러니까 일상적인 등락, 폐품 위험은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무관한 시장가치 변동, 무관하게 시장가치가 변동합니다. 시장가치 등락을 하죠. 등락 과정에서 자본 손실, 캐피탈 로스라고 하죠. 캐피탈 로스. 왜 안 지워지지? 캐피탈 로스. P자입니다. P. 캐피탈 로스. 자본 손실을 입을 위험. 이걸 일상등락 손실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자산의 시장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제 변동합니다. 그런 품목의 자산을 상정해 봅시다. 자, 이때 그 수요와 공급은 당연히 169페이지입니다. 당연히 폐품 위험을 반영해서 형성되죠. 그래서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 있는 어떤 이유에 의해 폐품 위험이 커지게 되면 그 시장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치면요. 우리가 이 자산은 폐품 위험이 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폐품이 커졌다.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아니야, 이 회사는 이 자산은 폐품 위험이 이제 지금 커졌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수요를 덜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폐품 위험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 자산의 시장 가치는 폐품 위험을 반영해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이 폐품 위험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품 위험의 정도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도 그 시장 가치는 등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발행한 국채, 그러면 국가의 폐품 위험, 국채의 폐품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오늘 중에 국가가 망할 위험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도 여러분들 국채 가격이 지금 시간대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변동하는 것 갖고 이제 역비례해가지고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요. 자, 그런 변동. 그렇게 시장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요, 폐품 위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폐품 위험과는 무관하게 등락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자산이 어떤 종목의 채권이라면 그 종목의 채권에 개별적으로 수반된 신용 위험의 정도가 변화했기 때문에 등락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폐품 위험의 그 정도가 변화했기 때문에 등락한 것이 아니라 자금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등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같이 폐품 위험과는 무관하게 어떤 그 시장 가치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그 위험이 일상등락 손실 위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입을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마켓 리스크, 기존 경제학에서는 보통 마켓 리스크, 시장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위험. 근데 시장 위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막연할 것 같아가지고요. 어차피 폐품 위험 때문에 입을 수 있는 위험도 따지고 보면 시장에서 폐품 위험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내가 시장 가격이 떨어져갖고 위험을 입었다 그러면 그것도 시장 위험 아니야?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폐품 위험과는 무관한 시장가치 등락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자본 손실의 위험을 일상등락 손실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고로 이제 일상등락 손실 위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선 주식의 일상등락 손실 위험을 볼까요? 주식,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의 일상등락 손실 위험. 상장 주식.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오전 중에는 뭐 폐품 위험이 변화가 없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파산할 위험은 오늘 중에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한 뭐 이슈가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전자 주식의, 상장 주식의 폐품 위험은 지금 변동이 없는데, 오늘 중에 변동이 없는데, 그래도 시시각각으로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하죠. 그죠? 이건 뭡니까? 일상당 손실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즉 상장 주식은 그날에 평가되는 파산 위험의 정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시장 가치가 하루 중에 큰 폭으로 등락하기 일수다. 맞죠? 특별한 이슈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산 위험, 그건 현재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변경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데도 그 삼성전자의 주가는 무상하게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은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 시장 가치가 하루 중에 큰 폭으로 등락하기가 일수다. 아니, 한순간에도 큰 폭으로 등락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 등락의 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보유자가 자칫하면 큰 폭의 자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매우 큰 자산인 것이다. 상장 주식은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아주 큽니다. 물론 자본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장 주식은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큰 자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금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책에는 좀 자세하게 써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전통적인 예금 위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통적인 예금, 상장 주식 말고 전통적인 예금. 그럼 우리가 예금을 보유할 때 그 예금을 취급하는 예금은행의 파산 위험은 지금 이제 오늘 그대로라고 치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금은행들의 신용도는 이제 그대로라고 칠 때 이 전통 예금의 시장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가치는. 여러분 일단 예금하면은 처음에 원금이 1,000만 원 예금했다가 처음에 원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통적인 예금의 경우에는 그 원금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죠.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변동금리로 붙냐,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붙냐 하지만 전통적인 예금은 처음에 이렇게 예금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을 때마다 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예금은 등은 있는데 낙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 전통적인 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것의 잔액은 그것이 무이자 예금이면 변하지 않고 무이자 예금은 당연히 그대로 원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되지 않고 그것이 고정금리부 예금이면 그 시장 가치가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변동금리부 예금이면 이렇게 이제 좀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출렁출렁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습니다. 네. 다시 그리죠. 네. 전통적인 예금의 이 시장 가치는요. 시장 가치는 액면금액을 딱 넣고 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게 이제 예금을 1,000만 원 했습니다. 1,000만 원 했으면 만약에 무이자 예금이라면 거의 무이자 예금이라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얘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떨어지진 않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부 예금이면 거의 규칙적으로 이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원리금 잔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일 경우에는 어떤 때는 이자가 좀 많이 붙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붙고 좀 많이 붙었다가 조금 붙고 많이 붙었다가 조금 붙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 변동금리일 경우에는 얘가 등은 있지만 락이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예금은 어떻게 돼 있죠? 이 시장 가치가 등은 있을 수 있어도 락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예금은 일상락 손실 위험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본 손실을 볼 위험은 없어요. 전통적인 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본 손실을 볼 위험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폐품이 될 소지는 있는 거지만 일상락 손실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금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예금 말고도요, 유사예금이 많이 있어요. 유사예금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전통적인 예금은 아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예금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른바 실적 배당형 예금 상품이라거나 그 다음에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 계정이 취급하는 채권형 수익증권, 그 다음에 증권회사를 위시한 여러 금융기업이 취급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금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유사예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전통적인 예금과 유사예금 중에서 IMF 분류로는요, 이런 유사예금도 죄다 예금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 오늘 강의 말고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IMF의 분류는 경제학적으로 좀 잘못된 분류입니다. 저는 어떻게 분류하게 되면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자기의 책임으로 관련 고객 자금을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켰을 때 우리가 예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판매를 대행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고객 자금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자기 책임으로 원금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예금이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일상당 손실임이 최소한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금 손해볼 일이 거의 없어야 예금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제도, 수표 제도나 온라인 제도와 같은 이전 제도에 연계되어 있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원금을 어쨌거나 우리가 책임지고 보장해 줄게요 라고 하는 그런 상품.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기관이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서 이거 손실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냥 보장해 드릴게요. 이렇게 환급을 보장해 주는 거.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예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 전통적인 예금, 제가 예금이라고 할 때 그냥 전통적인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책에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이 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네 가지 자산의 채무 불이행 위험 내지 신용 위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네 가지 자산의 일상등락 손실을 보시기로 합시다. 페이지 수로는 114페이지입니다. 자, 첫째, 현금. 현금의 액면 가치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종대왕 그려져 있는 10,000원짜리, 혹은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50,000원짜리.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계속 쥐고 있어도 이거 액면 변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현금은 일상등락 손실 위험, 시장임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일상등락 손실 위험이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아예 없다. 아예 없는 자산입니다. 아예 없다. 현금은 아예 없죠. 네. 그죠? 그 다음에 화폐성 예금, 이전 가능 요금 예금이죠. 이전 가능 요금 예금도 최소한 일상 등락 손실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모르더라도, 신용 위험 모르더라도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아예, 전혀 또는 거의 없다. 전혀 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네, 이게 화폐성 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 똑같죠. 저축성 예금도 이 화폐성 예금과 똑같이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채권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은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채권은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자산이다. 그것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그 위험이 조금씩 커지는 성격의 자산이기도 하다. 앞의 세 자산과는 달리 자금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무상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상장 주식과 비교해 본다면 그 위험이,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상장 주식에 비해서는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죠. 채권은. 가격 움직이는 게, 시장 가치 움직이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폐품을 고려하지 않고 보게 되면요. 그죠? 예. 금리에 역비례하고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는 채권을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비교적 작다. 상대적으로 작다. 뭐에 비해서? 상장 주식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아시겠죠? 현금과 화폐성 예금, 저축성 예금, 채권이 네 가지 자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신용위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자산의 일상 등락 손실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같은 페이지에,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5번 안전성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얼만큼 안전하냐? 안전성. 영어로는 safety입니다. safety. 안전성. 안전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위험이 크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폐품 위험과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위험, 리스크죠. 두 가지 위험이 폐품 위험. 이건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 위험이겠죠. 폐품 위험이나 일상 등락 손실 위험과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크죠. 리스크가 없는 정도. 이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정도가 안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저 자산 안전해. 그러면 그런 게 뭐죠? 리스크가 적다 이런 뜻이죠. 예.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에 6번의 수익성. 수익성은 쉽게 말하면 그냥 기대 수익률이라고 봐도 됩니다. 기대 수익률. 이것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폐품 위험과 일상 등락 손실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률.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위험, 리스크가 없다고 할 때,
안 생긴다고 할 때, 리스크가 안 생긴다고 할 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때, 안 생긴다고 가정할 때, 가정 혹은 가상이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정도죠.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정도. 그렇죠? 가상할 때 기대되는 수익.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죠. 기대되는 수익률. 예. 아까 말한 정크펀드 그럼 어떻게 해요? 정크펀드. 정크펀드가 사실 위험이 많잖아요. 그죠? 파산 위험 많습니다. 정크펀드 같은 경우에 근데 정크펀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회사가 정크펀드를 아주 고금리로 발행해 놓고서 안 망했으면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상했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수익성이 기대 수익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턴이 수익이죠. 네, 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리스크가 높을 때 또 리턴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높다 그러면 수익을 많이 쫓다 보면은 그만큼 위험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죠. 기대 수익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은 거고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거는 이제 저위험, 저수익이죠. 보통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은 즉시 환금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